FM 93.9MHz 오늘의 상조 소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손샛별입니다. 6월 마지막 주 한 주간의 상조 소식 전해드립니다. 전해드리는 모든 내용은 상조방송의 보도자료를 인용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상주 국제승마장에서는 6월 20일부터 29일까지 경상북도 승마협회가 주관하는 제12회 정기룡 장군배 전국 승마대회를 개최합니다. 정기룡 장군배 전국 승마대회는 임진왜란에서 활약한 정기룡 장군의 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해 개최되고 있으며 올해로 12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는 농림축산식품부와 경상북도, 상주시, 한국마사회, 대한승마협회 등이 후원하며 선수와 관계자 700여 명이 참가해 장애물, 마장마술, 권승경기 등이 예정돼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공검농협 가루쌀 장목회에서는 지난 20일 경상북도 내 첫 가루쌀 이양을 실시하며 올 한 해 농사가 잘 되길 기원하는 이양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이양식은 상주시 공검면 율곡리 464번지 일원에서 실시됐으며 남영숙 도의원을 비롯한 김필자 농협중앙회 상주시 지부장, 조인후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영록 농업정책과장, 최재은 공검면장 등이 참석해 농업인들을 격려하고 가루쌀 제품 시식회 및 이양시연 등 성공적인 가루쌀 재배가 될 수 있도록 다짐하는 장을 마련했습니다. 상주시에서는 올해 공검농협을 포함한 2개 단체에서 농식품부 공모사업인 가루쌀 전문 생산단지로 선정돼 72헥타르의 가루쌀을 재배할 예정입니다. 가루쌀은 기존 벼와 달리 이양 시기가 3주가량 늦어 이모작에 적합하며 가루를 내기에 적합한 품종 특성으로 미래 대체제로 떠오르는 전략 품목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상북도 상주교육지원청은 지난 19일 상제 영재교육지원센터에서 영재교육원 학부모 초청 수업 공개를 운영했습니다. 이번 수업 공개는 영재교육원 운영 및 교육 과정에 대한 교육 공동체의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공개 수업은 초중수학과 과학, 발명, 융합 4개 과정에서 학부모와 교육지원청 관계자 등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각 과정별 친환경 도시 건설, 인공지능 머신러닝 제작, 3D펜 발명 캐릭터 만들기, 오토마타 원리 탐구를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수업 이후에는 과정별 지도 강사와 학부모 상담을 운영해 영재교육원 운영과 자녀 교육에 대해 소통하고 협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상주시는 상주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개최해 기부자의 답례품 선택의 폭 확대 및 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답례품 및 공급업체를 추가 선정했습니다. 추가 선정된 답례품목은 벌꿀과 스틱꿀 세트, 복숭아, 참치액젓 선물 세트, 콩포트, 이너피스 탁주 세트, 명주 천연 염색 스카프, 명주 누비 목도리, 건강죽 선물 세트 등 6개 업체에서 9개 품목으로 7월 1일부터 고향사랑 이음을 통해 답례품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현재 주민등록 주소지를 제외한 타 지자체에 기부하면 기부자에게 세액공제와 기부액의 30% 범위에서 답례품을 제공하고 기부금은 고향사랑기금으로 편성해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과 지역민의 문화예술 복원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 주민 복리 증진 사업에 사용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상주교육지원청은 지난 19일 상주박물관 세미나동에서 상주와 문경관 내 공사립 유초 중고 특수학교 보건교사 100여 명을 대상으로 학생 감염병 예방 위기 대응 모의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박지혁 교수가 강사로 나서며 학생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모의 훈련 방법 안내와 역할 분담, 모더레이터 역할 실습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최근 감염병 재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열리는 모의 훈련은 실제 감염병 유행 상황 시 학교 구성원들이 당황하지 않고 유기적으로 협조하면서 각자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빠른 시간 안에 추가 전파 없이 감염병을 잘 관리해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지키는 데 목적을 뒀습니다.
보건교사들은 오늘 훈련을 통해 얻은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별 맞춤형 감염병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주기적인 모의 훈련을 실시해 학교 내 감염병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21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상주시를 방문해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 방역 추진 상황 점검 및 현장 의견 청취 등 추가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이날 현장 시찰에서는 상주시 이윤호 경제산업국장의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 상황 보고와 야생멧돼지 아프리카 돼지열병 대응 추진 현황 보고에 이어 차단 울타리 현장 점검 순으로 진행했습니다. 상주시는 18.1km의 야생멧돼지 차단 울타리를 설치해 야생멧돼지 이동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있으며 가축 전염병 특별 방역 대책 상황실 및 거점 소독시설 상시 운영과 공동방재단 소독 차량을 동원한 양돈 농가 주변 소독 활동 및 양돈 농가 방역시설 설치 보완 지원, 야생멧돼지 포획단 운영 및 취약 구간 기피 재살포 등 아프리카 돼지열병 차단 방역에 온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상주시는 지난 21일 청년센터 들락날락에서 서울시 지역 연계형 청년 창업 지원 사업에 참여한 청년 대표들과 상주시 지역 캠프를 시행했습니다. 이 사업은 2019년부터 시작된 서울시 청년 창업 사업으로 참여 서울시 청년 창업가들은 창업 과정을 거치며 지역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체계적인 창업 절차를 추진하게 됩니다. 이날 서울시 청년 창업가들은 2주간의 자원조사 과정을 통해 지역에 대해 배운 것들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사업화 과정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날 서울에서 온 예비 창업가들을 응원하기 위해서 지역 선배 창업자들이 방문해 지역에서 성공적으로 연착륙한 창업 경험을 함께 나누고 예비 창업가들의 어려움을 함께 고민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21일 경북도청에서 열린 2024년 경상북도 모범납세자 표창패 수여식에서 용화농원 대표의 서곡동 전용아 씨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경상북도는 2023년 경상북도 성실납세자 등 지원 및 우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올해 처음으로 모범납세자 10명을 선정했습니다. 모범납세자는 현재 경상북도의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두고 3년 이상 계속하여 연간 5건 이상 지방세를 납부기 한 내 전액 납부한 개인과 법인 중 법인은 연간 1억 원 이상, 개인은 연간 1,000만 원 이상 납부 실적과 지방재정 기여도 등을 고려해서 경북도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됩니다. 또한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금융기관 대출 및 예금금리 우대와 일부 수수료 면제 등 금융우대와 3년간 세무조사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상주시는 오는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를 앞두고 지방세 고지서 전자송달을 신청받습니다. 지방세 고지서 전자송달은 종이 고지서 대신 이메일 및 모바일 앱으로 고지서를 발송하는 서비스입니다. 전자송달 신청 시 고지서 한 장당 5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자동이체를 병행해 신청하면 1,000원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위텍스 온라인 신청, 거래은행 혹은 세정과 방문, ARS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자송달 적용 대상은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이 있으며 신청한 다음 달부터 적용되므로 7월 정기분 재산세를 전자송달로 받기를 희망하는 경우 6월 말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상주공업고등학교가 6월 17일부터 23일까지 7일에 걸쳐 충청북도 괴산군에서 열린 2024 제1회 괴산 유기농배 전국 장사 씨름대회에 출전해 탁월한 기량을 발휘한 끝에 청장급 부문에서 동메달을 쟁취하는 영예를 얻었습니다. 전국의 씨름 명문학교와 동호회들이 참가해 열띤 경합을 펼치는 가운데 서우석 학생은 돌림배지기 기술을 완벽히 구사해 상대 선수를 모래판에 넘어뜨리며 관중들의 열렬한 환호를 받았습니다. 자신의 역량을 유감없이 발휘하며 상주공업고등학교의 명성을 드높인 서우석 학생은 고된 훈련을 견디며 얻은 값진 성과라 더욱 뜻깊다며 앞으로도 더욱 정진하여 더 나은 성적을 거두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산림녹지과는 올해 광복 79주년을 맞아서 나랏꽃 무궁화를 선영하기 위해 경천섬 내에 조성된 무궁화 동산을 새롭게 탈바꿈했습니다. 초기 조성 당시 범월교 입구 양쪽으로 조성돼 지난 8년간 토양 속 수분과 공기가 부족해지는 경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배수 불량인 식재 공간의 생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낙강교 입구 우측으로 조성 위치를 변경하고 원활한 배수를 위한 경운 작업을 추가적으로 실시했습니다. 산림녹지과 관계자는 상주시 무궁화 동산을 명소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우수 원예 품종인 배달개와 단심개, 아사달개를 태극 모양으로 이식해 특색 있는 공간을 연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정비 작업을 통해 무궁화를 추가적으로 식재하고 현재 무궁화 970본으로 이번 여름 아름다운 나랏꽃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상주시의 무궁화 동산은 이곳을 포함해 화령 전승기념관까지 두 곳입니다. 무궁화는 매년 7월과 10월 사이 약 100일 동안 끊임없이 피고 지는 끈기의 상징으로 올해 광복 79주년을 맞은 8.15 광복절을 앞두고 이번 경천섬 무궁화 동산 정비가 광복의 의미를 다시 새기는 기회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상주경찰서는 6월 15일 노인 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서 6월 한 달간 사회적 관심과 신고 유도 및 피해 노인 보호 강화를 위한 노인 학대 예방 근절 추진 기간을 운영 중입니다. 지난 6월 7일에는 상주시 풍물시장 내부에서 경북 서부 노인보호 전문기관과 합동으로 노인학대 예방 캠페인을 운영하면서 노인학대 예방 리플렛과 홍보 물품을 전달하면서 노인학대 예방 신고 홍보 활동을 펼쳤습니다. 또한 지난 24일에는 대한노인회에서 평소 경로당을 방문해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복 선생님과 간담회를 실시해 어르신 지킴이 사업의 취지를 설명하는 등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공감대 형성 및 노인학대 피해 발굴 신고 중요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향후에는 어르신가정 방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활지원사를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교육 등 노인학대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를 공고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상주 하늘로타리클럽은 가정에 정수기가 없는 상영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수기 설치 봉사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이 사업은 상주 하늘로타리클럽 창립 시에 정수기 설치 봉사를 매년 진행하기로 목표를 세워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상영초등학교는 정수기 설치를 원하는 가정 중에 순위를 정해 5명의 학생이 이 사업에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이 사업은 기본 3년간 정수기 렌탈에 관한 비용을 일체 지원해주며 추후 개인 선택에 따라 철수하거나 본인 부담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지게 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사벌국면의 26번째 마을입니다. 무카이리 자전거 마을의 개촌을 기념하는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기존의 무카리에서 무카 1위로 분동이 된 자전거 마을의 개촌을 기념하는 이날 행사는 마을 이장과 주민, 직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다채로운 주민 화합 행사로 진행됐습니다. 무카이리 자전거 마을은 지난 2016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신규 마을 조성 사업으로 농어촌 지역에 쾌적하고 다양한 형태의 주거 공간을 조성해 도시민을 유치하고 농촌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일조했습니다. 박인식 무카이리장은 인구 감소가 심각한 도농복합 도시에 행정리가 신설되는 것이 어려운 일이었지만 순수한 귀농을 위해서 36세대가 안전하게 무카이리에 둥지를 튼 만큼 마을의 안녕과 발전을 기원하며 새로운 마을의 대표로서 마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바르게 살기 운동 상주시 협의회는 지난 26일 상주시 보건소 전정에서 혈액수급 안정화를 위해 생명나눔 사랑의 헌혈운동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바르게 살기 운동 상주시 협의회가 대한적십자사 대구경북 혈액원과 협력해 혈액버스를 운영하면서 시민들이 헌혈에 참여하고 사고나 큰 수술로 위독한 환자들이 수혈할 수 있도록 헌혈증 기부를 독려하는 캠페인을 전개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상주시는 지난 26일 시청 별관회의실에서 교육지원청과 다함께 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가족센터 등 9명으로 이뤄진 지역돌봄협의체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지역돌봄협의체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간 정보 교류 및 연계 협력을 기반으로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효율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1년에 2번 회의를 개최합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변경된 위원회 위촉장을 수여하고 지역 초등 돌봄기관의 운영 현황 보고 및 기관 간 연계 방안 논의, 다함께 돌봄센터 24시 연장 운영 홍보 등 지역사회의 초등 돌봄 실태를 공유하고 향후 돌봄계획 수립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읍면동 소식입니다. 상주시 계림동 행정복지센터는 민원 서류 발급 업무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위해서 청사내에 설치된 무인 민원 발급기를 민원실 출입문 옆 5개 부스로 이전해 연중무휴 24시간 운영할 예정입니다. 주변에 아파트 단지들이 들어서고 젊은 입주민들이 유입되면서 관내 무인 민원 발급기의 이용률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계림동 행정복지센터 무인민원 발급기 재증명 서류 발급 처리량은 2023년 기준 8,338건이며 이는 전체 발급량의 약 36%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상주시 화동면에서는 성균관대학교 학생 50명이 6월 24일부터 29일까지 6일간 이소리와 어산리, 선교리 일원 포도밭에서 포도순 정리와 곁순 따기 등 농촌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농촌 봉사활동은 영농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부족한 일손을 해소하고 대학생들에게는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 주민과 소통하며 농촌의 실정을 이해하는 뜻깊은 시간이 됐습니다. 상주시 동문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26일 지역 특화사업 건강꾸러미 지원 사업에 참여해 관내 의료 취약계층 20가구에 건강꾸러미를 전달하고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전달된 건강꾸러미는 거리 및 건강의 문제로 병원과 약국을 자유롭게 방문하기 어려운 의료 취약계층의 건강과 일상생활 유지에 도움을 주고자 기획했으며 건강꾸러미 내에는 건강비타민, 파스, 소독약, 진통제 등 각종 의약용품으로 구성돼 협의체 위원들에 의해 각 가정에 전달됐습니다. 이번 주 상주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으로 미도와 파라솔의 너에게 난 나에게 넌 들려드리면서 이만 인사드립니다. 아나운서 손샛별이었습니다. 한 주간도 함께해 주신 상주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